네, 이어서 세 번째 주제 조직 운영, 즉 협회의 단합 그리고 대의원의 사무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회 운영의 기본이 회원이죠. 회원의 의무와 권한을 이행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논의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의 그 회비 납부에 따라서 또는 의무 이행에 따라서 권한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회원 규정을 좀 정비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정관에 명시된 부분을 좀 새롭게 논의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그 현직에 계셨으니까 좀 더 오랫동안 생각하셨어요. 박 대표님께 먼저 이런 부분 어떻게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 사실 지금 우리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참진 지회장이 안건을 올렸고 그 부분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부분은 이 정관 변경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만약에 대의원 회의에서 의견이 났더라 하더라도 3개월의 또 기간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설명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찬반을 물어서 이렇게 다시 회의에 붙여야만 정관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 공약 중에도 회원 정립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분명히 회원 정립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정관도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2008년도를 이제 서경지회를 이끌어갈 신임 그 지회 임원들과 1차 그 모임에서요 간단하게 나온 얘기입니다. 이 회비 문제가. 그래서 우선 제가 그 회원들, 저희 임원들에게 이제 우리도 이제 서경지회만의 회칙을 만들자. 회칙을. 그래서 이제 회칙은 정관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관이 언제나 그 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경지회만의 회칙을 만들자. 그 선거 회칙 측에서 이제 온라인 투표라든가 이제 회비 세칙 이런 그에 대해서 세칙을 만들자라는 그 논의를 하는 중 우리도 이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그 차를 두고 선거에 투표권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만 주자는 그런 그 논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임원들은 지금도 회원들의 참석률이 적은데 회비의 제약마저 두면 코에메의 시계에서 그 지혜 모임에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런 우려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회비의 그 문제점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거에 보면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비회원은 없애고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격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나왔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 참여가 적어지지 않겠냐는 우선적으로 투표를 행사하는 그 회원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그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다른 권한보다도 일단은 투표권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하겠지만은 저는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혜 임원을 선출하는 그 막중한 투표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최소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이야 되지 않겠느냐. 투표권 부분에 대해서는 박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제안을 했고요. 사지회장과 제가 논의 끝에 정회원과 준회원을 갈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원을 의무를 다한 회원만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단체의 어떤 그 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죠. 근데 지금 사실 한국포엠회가 어느 정도는 복지 정책, 그러니까 비급여 의료비 지원 제도 같은 것들, 그리고 한국포엠회 집을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사실 바라는 것은 비급여 의료비 지원 제도가 12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환우가, 어떤 회원이 자기의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회비를 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회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한 회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포엠회는 이제 그 회원 적립을 통해서 나눠서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준회원과 정회원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새삼 회원으로 있으나 아직까지 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동의한 차원이 아주 강력하게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님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서면 인터뷰에 그 회진을 주셨을 때 환우단체가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어느 정도 좀 강력한 메시지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네거티브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 조직 운영에 그게 포함됩니다. 조직 운영에 포함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 한국 포엠회를 관리하는 곳은 지금 사무국이잖아요. 사무국의 그 업무 영역이 행사 위주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박정서 회장님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김순기 교수님의 세미나에 사무국에서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그 전에 남용우 사무국장에게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김순기 교수님의 그 우리 혈우병 환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저는 이제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건 사무국에서 참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회에서 참석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지금 외면하는 거죠. 네. 그러면 포엠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무엇이 그 교수님에게 좀 필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환우들에게 더 많이 참여해서 그 병원에서의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면에는 사무국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거점병원, 치료병원을 우리 그 환자 단체에서는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교수님, 그런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는데도 환우 단체에서는 협조하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 아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 사무국의 업무 영역이 너무 행사 쪽에만 치중되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 들으니까 네거티브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서 해법까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부회장 역할에 대한 부분들, 방금 우리가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이야기했지만, 말 그대로 강력한 부회장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부회장의 어떤 권한도 좀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무국이 너무 행사 위주, 사실은 사무국이 모든 행사를 했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취임 후에도 계속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사무국에 시정명령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해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자. 그러면 일거양득, 일타삼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부 에이전시는 아무래도 행사를 주관적으로 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행사의 퀄리티 올릴 수 있고 또 금액 줄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사무국에서 가져야 될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그런 해법을 사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 후보님 답변서 서면 인터뷰에는 그 주요하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으로 첫째가 환자 본인이다 라고 답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또 참여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진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면 좋다, 이렇게 해보자. 사실 이런 것들이 저도 이 임원으로 9년째를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 봐서 실효가 없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외부적인 어떤 그 도움 그리고 그런 부분의 어떤 해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바로 본인들이 장악하지 않고 본인들이 변해야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어떤 좋은 교육도 어떤 좋은 관련 그 업무들도 사실은 실효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9년째 제가 이 곳에서 많은 환우들을 만났고 또 많은 교육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체득한 경험적으로 체득한 부분이라서 저는 결국은 환우 본인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해야만 좋은 교육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게 적용이 돼서 자신의 삶이 개선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김은기 후보님의 공약에서 지회 행사를 더욱 장려하겠다. 그리고 지회비를 인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을 좀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무국이 너무 이제 행사 위주의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우리 의료 환경이라든가 복지 쪽으로 그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우들의 치료의 질이나 복지의 질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제 그 장려하고 본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서 지혜 행사를 지혜 특성에 맞게 많이 만들게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장년 워크샵이라든가 청년 워크샵 같은 것 할 때 실질적으로 뭐 한 20여 명이 참석한다면 각도에서 뭐 한두 명씩 참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지까지는 그 특정 지역의 환우들만의 참석 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캠프를 권역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권역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4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네네. 그러면 4권역으로 나왔으면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네.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우리가 지금 그 본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서울, 경기, 강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권역별 본회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서 청장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년 워크숍도 뭐 이제 그 충청권에서 한번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권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지역의 환우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환우들끼리 또 그 우위를 가지고 또 그 서로 이제 그 모든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 회원들의 그 뭐 삶의 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그 권역별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행사 등은 나눠주고, 그래서 지회 행사로 그걸 발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회 회원들의 단합이 더 잘 되고 지회 회원들의 참여도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행사 일부분이라도 이제 그 본회 행사를 저는 이제 코엠의 캠프라든가 뭐 세열날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회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은 뭐 스포츠 대회 같은 것도 권역별로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줄 수 있는 행사는 권역별로 나눠주고 사무국은 의료환경이나 복지 쪽으로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비 인상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작년 워크샵도 거의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죠? 행사비가. 작년 워크샵 돈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요. 청년 워크샵도 그게 구진에서 들어가고, 지금 우리 당구대회 할 때도 700~800 들어갔고요. 네. 그 비용을 그대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뭐 더 저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네. 현금화해서 지회 지원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니 그러면 주최를 코엠에서 하고 지회에서 주관하고 페이크를 쓰시잖아요. 응,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대신 참가 인원을 그 권역별 그 참가 인원으로 국한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회 운영비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그 한번 네, 일단 뭐 진짜. 그 부분 뭐 의견을 주셨으니까 고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예산을 분배하는 지회 지원금 부분, 뭐 예를 들어 서울지회 70만 원, 이 부분으로 그 분배해서 그 부분을 증액하기는 힘들지만 그 행사 예산으로 돌려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이를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행사를 지원하는 그 목적은 지회 운영비로 쓰려면 페이크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은 지회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행사 자체 그 행사비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지회에서 행사를 주체가 돼서 지회별로 거기에 그 행사비를 지원하는 방식 했다고 해도 그걸 운영비로 그렇게 쓸 수는 되는데,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코엠에도 정관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비용의 목적에 사용이 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그건 상당히 때문에, 문제죠. 예, 그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뭐 규칙을 바꾸든 규정을 바꾸든 아니면 뭐 그런 식의 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지회에서 행사를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그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비로 얼마, 만약에 뭐 차량 통행료로 얼마, 뭐 강사비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외에 그 돈을 만약에 아꼈다 칩시다. 1,000만원짜리를 500만 원 아껴서 그 500만 원을 지회 운영비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생각을 좀 해봅시다. 네네. 다음 질문. 박 후보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만약에 회장이 재임이 되신다면은 새로 구성된 전국 임원진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임을 하셨지만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결국 조화라는 것은 소통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에서만
제가 볼 때 조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그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들 서로 이해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또 서로가 알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4월달 정도에는 대형 워크샵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대형 워크샵이 사실은 저도 이걸 더 이상 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만 참석하고 1박인데 차를 타고 와서 다 가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일정도 다 있으시긴 하지만 대형 워크샵은 사실 궁극적으로 대형 워크샵을 벌이는 이유는 더 많은 대화, 소통을 원해서 사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또 참여를 독려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지회는 지회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지회원들도 사실 거기에 어떤 그 다른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지회 임원들, 회원들을 만나보면서 많이 느낀 것인데 어떤 지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든 부분도 있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적어서 돈은 있으나 어떻게 뭐 행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회마다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각양각색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 이렇게 임원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까지 쭉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임원 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새로운 것들, 좀 새로운 방법으로 지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또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협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자신 혼자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네거티브가 되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회장이 3년 임기로 또 바뀌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더 좀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은규 후보님, 사무국 아까 박 후보님께서는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밝혀주신 부분이 있어서 김은규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은 실질적인 코엠의 운영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국 당선이 되신다면 운영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제일 어려운 부분. 네, 제일 어려운 사전 질문지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무국 조직 운영 어쨌든 그 코엠의 모든 살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회원들의 일의 일비가 사무국에서 다 일어나고요. 현재 그 코엠의 사무국은 좀 그 회원들을 그 대하는 폭이 좁습니다. 폭이. 그래서 역시 그것도 이제 그 시간 문제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 그 사무국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간사님 안 합니다. 너희들 그럽니다. 이제 남일이든 이간사하고 남이라 했죠. 너희들이 지금 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너희들에게는 굉장히 축복받은 자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 너희들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환우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집에서 그 퇴소한 환우들이 퇴소하고 나면은 그 사무국의 발길을 끊는 환우들도 있고 퇴소하고 나면은 사무국에서 안부전화 한번 하지 않는다라는 환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 조직 운영이 제일 그 문제인데
그 관리자의 능력이다. 관리자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무국은 그 조직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임의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할 수 없는 거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조직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이제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국 운영 문제가 우리 어떻게 보면 코엠의 전체 그 발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이라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업무 분담을 이제 다시 해야 되겠죠. 적성에 맞는 업무 분담을 다시 하고, 그리고 업무 그 영역을 분명하게 나눠주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업무 평가 같은 거를 확실하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영역에서 노력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의 뭐 인원의 뭐 변동, 증가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는 의견이 없습니다. 현재에서 인원의 증가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역할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도 사무국 어떤 그 행태가 조금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해왔었고, 제가 2년 동안 8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사실 많은 주문이 사무국에 반영이 됐고 또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고 체계도 많이 만들었죠. 업무 보고 또 저희 어떤 그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을 또 대의원 게시판에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강요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장은 있지만 사실 이 사무국 업무라는 것이 이 칼로 재듯이 분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우가 갑자기 아프면 사무실에 있는 관사 누군가가 가서 운전해서 차를 태워와야 되고, 그게 회계였던 또 아니면 뭐 정책 간사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또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뭐 누구 관사가 약을 타오면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서너 명이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한다는 거, 이럴 때 사실은 업무 분장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어떤 복합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고유 영역을 설정해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업무 협조가 이제 뒤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네. 업무 협조가 뒤따르면 되는 것이고, 일적으로 지금 그 이남일 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품 말하자면 대외 업무죠. 그리고 약품 배송과 판호, 네. 입원 환자 관리, 그리고 국회의원 지금 그리고 하고 있고, 지금 손한우 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비 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의 간사가 또 있고, 그래서 저는 간사 중에 그 하나가 이제 병원을 전담하는 간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지금 우리 그 환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뭔지, 또 병원에서 지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또 그 병원에서
지금 무엇이 지금 우리 환우들에게 지금 부족한 면이 있는지를 연속적으로 그걸 가서 관리하고 지켜보고 환우들에게 전달하고 그 부분에서 그 부족한 부분은 이제 사무국에서 협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제일 필요한 병원을 담당하는 전문적으로 이제 그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간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